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회담 일정이 불투명한 가운데 미군은 휴전이 끝날 때를 대비해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된 이란군을 공격하는 계획을 짜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네, 그동안 중재국으로서 입장 표명을 자제하던 파키스탄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미국이 요청했다는 보도도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현지에 나가 있는 YTN 특파원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호 특파원, 호르무즈 해협에 나가 있죠? 네, 이곳은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있는 오만 무스카트입니다. 네, 권종기 특파원은 파키스탄에 나가 있나요? 네, 저는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입니다. 네, 호르무즈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호 특파원, 이번 휴전이 실패로 끝나면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군이 타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공격할 계획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번 휴전이 성과 없이 끝날 때를 대비한다. 그리고 이 첫 번째 표적은 호르무즈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CNN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여러 명의 얘기를 하면서 그 공격 계획에는 호르무즈 해협과 남부 아라비아만 그리고 오만만 지역에 이란 군사 역량이 포함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는 움직이는 표적 공격을 언급했는데요. 이 모기 함정으로도 불리는 소형 고속 공격정과 기뢰 부설 선박 등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비대칭 전력이 핵심 목표로 거론됩니다. 이란이 해협을 봉쇄할 수단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미국의 급선무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란은 그제 세계 최대 해운사 MSC의 화물선을 납포할 때도 이 모기 함정을 활용했습니다. 빠르게 화물선에 다가가서 무장 병력을 승선시킨 다음 단숨에 초대형 화물선을 제압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해협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과시했습니다. 네, 이란이 납포 영상을 공개하자 미국은 범위를 인도양까지 넓혀서 이란산 석유를 싣고 가던 유조선을 단속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란과 미국 힘겨루기 하듯이 이 화물선과 유조선 납포 영상을 차례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어제 인도양에서 이란산 석유를 수송하던 머제스틱 X호를 제압하는 작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승선하겠다는 경고를 한 뒤 헬리콥터 2대에서 내린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갑판을 제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란의 물적 지원을 제공하는 선박을 차단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 단속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의 역봉쇄에도 협상장에 나오지 않고 버티니까 이 해상 봉쇄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겠다 이런 압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군은 지난 21일에도 인도양에서 이란산 석유를 싣고 가던 유조선 티파니호를 납포했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이 두 선박이 단속됐을 때 약 190만 배럴의 이란산 석유를 싣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서 이란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다면서 2차 회담장에 나오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Wait a minute, if we open the strait, that means they're going to make $500 million a day. I don't want them to make $500 million a day until they settle this thing. So I'm the one that kept it closed. We have total control of it. And it'll open when they make a deal or something else happens. 네, 미국의 이란에 대한 봉쇄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는데요. 세 번째 항공모함까지 중동의 작전 지역에 도착했죠. 네, 미군의 세 번째 항공모함은 조지 H.W. 부시함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 수준인 10만 톤급으로 승조원 5천 명의 최대 90대의 군용기를 실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전쟁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조지 H.W. 부시함이 작전구역 내 인도양을 항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은 이란과의 휴전이 끝날 때 사용할 수 있는 군용기 수십 대를 이제 추가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미군은 이번 전쟁 초기부터 에이브러함 링컨함과 제럴드 R 포드함 등 항공모함 2척을 투입해서 작전을 펼쳐왔습니다. 미국과 이란 모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지배력을 과시하고 있어서 이 해협 인근 선박들은 사태를 주시하면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선박 추적 시스템을 오늘 찾아봤더니 이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에 있는 많은 배들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으로 진입 시도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멈춰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유리한 조건이 아니면 협상하지 않겠다고 SNS에 썼는데 이란 정부도 더 강경해진 협상 조건을 제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어제 방송에 출연해 새로운 협상 조건을 밝혔습니다. 먼저 핵 문제는 협상의 주요 의제가 될 수 없다며 포기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협상의 핵심은 전쟁을 끝내고 이란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 맞춰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쟁 배상금 지급과 완전한 제재 해제, 미래에도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 등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해상 봉쇄를 명백한 침략 행위로 규정하면서 휴전 약속을 깬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2차 회담 참석의 선결 조건은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تعهدات حداقلی خودتون رو در دوره آتش بس اجرایی بکنید چگونه می‌خواهید به شما اطمینان وجود داشته باشه که بتوانید یک توافق کلی‌تری رو اجرا بکنید 네, 중재를 맡고 있는 파키스탄 정부도 미국에 해상 봉쇄 해제를 요청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요. 네, 공개적인 요구는 아니지만 파키스탄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는 소식입니다. 파키스탄 익스프레스 뉴스 등은 중재를 맡고 있는 파키스탄 정부가 이례적으로 침묵을 깨고 미국의 호르무즈 봉쇄 해제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봉쇄를 먼저 풀어야 이란을 협상 테이블에 앉힐 수 있다며 미국의 선 조치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과거 장관을 지낸 한 여권 인사는 SNS에 글을 올려 협상 교착을 풀기 위해 미국이 호르무즈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 함정을 풀어줘야 한다는 공개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며칠 전 협상 키맨인 무니르 총사령관이 호르무즈 봉쇄 해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파키스탄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던 만큼 해당 논의는 물밑에서 오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재국으로서 이 편향성 논란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네, 무엇보다 가장 관심은 회담이 과연 언제 재개될 것이냐인데요. 파키스탄 현지에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어제까지만 해도 주말 회담 개최설 보도가 이어졌는데 오늘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여전히 회담 개최가 희망적이라는 이 파키스탄 총리의 발언이 전해지고는 있지만 비중은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담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협상장으로 쓰려던 세레나 호텔은 원래 오늘까지 숙박 예약을 차단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로 숙박 예약 차단을 연장했습니다. 보안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도시 봉쇄 조치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약 없는 회담을 위해 봉쇄를 지속하면서 주민들의 불만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재국으로 이름을 알릴지 모르지만 국민의 생계는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목소리를 현지에선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에 4차 최고 가격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소비 감축과 물가 여파를 고려해 또 한 번 공급 가격을 동결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3년 9개월 만에 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주유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손유정 기자. 네, 서울 마포구의 한 주유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석유 제품 공급 가격이 또 한 번 묶였는데 지금 주유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서울 도심에 있는 주유소라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모두 2,000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운전자들을 만나 들어보니까 최고 가격이 동결돼 한숨은 돌렸지만 기름값 부담은 여전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요즘
생활값이 너무 비싸니까 동결되는 상황을 잘 모르겠어요. 일단 뭐 당연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높아지는 부분이 요즘 많잖아요. 동결상 되는 상황 가지고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국제 유가는 전황에 따라 출렁이고 있지만 휘발유의 공급 가격은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는 1,530원으로 고정됐습니다. 최고 가격은 2주 단위로 결정되는데 최근 2주만 놓고 보면 석유 제품 국제 가격은 2에서 14%가량 하락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휘발유의 최고 가격은 리터당 100원, 경유는 200원, 등유는 30원을 내릴 여지가 있었지만 정부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동결을 택했습니다. 다만 2, 3차 최고 가격 지정 시점부터 따져보면 그동안의 인상분이 모두 반영되지 않아 추가 인상 여력도 있었는데요. 생계형 수요자와 물가 영향을 고려해 공급가를 지금 수준으로 유지했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최고 가격제가 없었다면 시장에서는 휘발유는 2,200원, 경유 2,800원, 등유 2,500원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4차 최고 가격이 적용된 첫날인데 기름값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공급 가격이 또 한 번 묶였지만 상승세는 소폭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휘발유에 이어 경유 가격은 2,000원을 넘어섰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3년 9개월 만입니다. 오늘 정오 기준 전국 경유값은 2,000.5원, 휘발유도 0.7원 오른 2,006.2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서 2차 최고 가격을 한꺼번에 210원 인상하면서 주유소 판매 가격도 2,000원대 초반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공급 가격이 2주 더 묶이면서 판매가 역시 지금 수준에서 큰 변동은 없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6월 말까지 소형 트럭 등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LPG 부탄 연료의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10%에서 25%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주유소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6.3 지방선거를 꼭 40일 앞둔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지도부가 인천을 찾아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 사퇴 압박이 고조되는 가운데 장 대표는 선거가 끝난 뒤에 평가를 받겠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은 인천을 찾았다고요? 네, 홍길동처럼 전국을 다니고 있다고 한 정청래 대표. 오늘은 인천에서 후보들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어제 인천 개항을 해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연수갑의 송영길 전 대표를 전략 공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인천 최고위원회의 현장엔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를 비롯해 보궐선거 출마자들도 참석했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의 이재명 대통령이 있기까지 김남준 공로가 어찌 작다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연수구에서 승리할 확실한 필승 카드는 아무래도 송영길밖에 없다.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전략공관위를 거의 매일 열어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남은 수도권 재보궐선거 지역은 경기 평택을과 안산갑, 하남갑으로 김용남 전 의원과 김남국 당 대변인,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부산 북갑에는 오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 차출이 기정사실처럼 되고 있습니다.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천 여부도 관심인데요. 김 전 부원장은 오늘도 자신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의원들의 이름을 SNS에 언급하며 지도부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당 핵심 인사는 YTN에 김 전 부원장 공천은 남은 후보군 발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해질 거라고 밝히며 사실상 배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네, 이번에 국민의힘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사퇴 요구를 받아온 장동혁 대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오늘 오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연 장동혁 대표,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먼저 지지율 하락은 여러 내부 갈등이 당력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고요. 일각의 사퇴 요구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방선거 40일을 앞둔 시점에 당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이 진정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여러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를 두고 사퇴 의사를 밝힌 거다, 아니다 해석이 분분했는데 장 대표는 조금 전 SNS를 통해 입장을 보다 명확히 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당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은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라며 최선을 다해 지방선거를 마무리하고 평가받겠다고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며 내부 불만을 진화하려는 모습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김경수, 전재수, 송영길 등 확정된 민주당 후보들을 언급하며 범죄자 올드보이들의 귀환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니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김용전 부원장도 공천장을 달라고 떼쓰는 거라며 민주당에선 범죄 전과가 훈장이냐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를 둘러싼 내부 반발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장 대표가 후보자 교체를 언급하며 엄포를 놓고 있다며 가장이 일이 안 풀리니 자식들한테 행패 부리는 모양새라고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방미 일정 중 만난 미 국무부 인사가 차관보가 아니라 차관보급인 30대 비서실장이었다는 점이 알려지자 어이가 없고 국민께 부끄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란 특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반국가 반국민 범죄를 주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안동준 기자, 오늘 일반 이적 혐의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 이적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밀 등 사유로 비공개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했다며 징역 30년을 내려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국가 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이 반국가, 반국민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는데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 대해선 계엄의 모의부터 실행까지 공모했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후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다음 주에는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의 선고를 앞두고 있죠. 그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 1부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사건 선고기일을 여는데요.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과 법정 내부 모습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내란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